자, 이제 뭐 매주 수요일이면 또 뵙는 분이에요. 이제 즐거운 오후 즐겁게 삽시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니까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DK 건강보험 데이비강 대표 모시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코너. 아, 저는 너무 좋아. 이 보험, 메디케어, 메디칼 뭐 이런 것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메디컬 관련 많은 광고, 많은 편지, 뭐 이런 거, 전화 메시지, 또 유튜브 관련 정보들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조금 가까이 오실래요? 네네네. 네. 이 마이크를 사랑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이 다 진짠지 가짠지 막 이런 게 막 헷갈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네. 뭐 말하자면 뭐 이런 광고들은 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어가고. 예. 메디케어 관련 많은 광고, 편지, 이메일, 전화, 유튜브 요즘 상당히 많이 달구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고가 가장 많이 나올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그 메디케어 환자가 그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은 2024년도에 그 예산이 잡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면은 그 계약이라는 게 이제 내년 예산을 책정해서 받는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한 사람에게 메디케어 베니핏을 받은 한 사람에게 그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럼프섬으로 매달 이렇게 나눠서 줘버리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죽기 살기로 광고를 해서 손님을 그러니까 메디케어 수혜자가 자기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보험 에이전트들도 환자들이 많아야지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커미션이 매달 받는 커미션이 많아지니까 열심히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로고 비슷한 거 있잖아요. 정부의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연방 정부 로고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번호가 거진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그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일명 짝퉁들. 네, 이거 뭐야? 이거 만난 것보다 이거 정부에서 보낸 거구나 하고 써서 인포메이션을 넣어버리면은 그 내용상 어떤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돼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보험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며칠 전에는 그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더니 그 다음날 딸에 보험이 바뀌어갖고 왔더래요. 본인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보험이 바뀌어서 와가지고 너무 많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와서 다시 보험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었고. 상당히 황당하겠네요. 그게. 네. 그 어떤 거는 이제 MRI나 그 CT를 찍는 장소 있잖아요. 무슨 상호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편지가 왔는데 어마운트가 11,500불인가 이 어마운트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험 가지고 다 처리가 됐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11,500불을 내라니까 손님이 황당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돈이 맞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은 이런 돈을 보낸 적이 없다. 오.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사인을 하면은 전화번호까지 갔지만은 뭔가 다른 어떠한 그 내용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사인하신 분의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이 너무 험해서 겁이 납니다. 야, 이게 참 문제네 이런 게. 그럼요. 네. 근데 이거 광고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보험회사에서 나오죠. 보험회사에서 네. 돈이 나오는군요. 보험회사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이 그러니까 메디케어의 특징은 연방 정부에서 메디케어 보험을 운영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연방 정부에서 메디케어의 병원에 입원하는 거 의사에게 치료한 돈을 다 일일이 한 각 개인의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국민 개개인에게 계산해서 주는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네네. 보험회사에다가 그러니까 그 일반 사립건강보험회사죠. 그러니까 네, 정부 네. 건강보험회사를 일반 건강보험회사에다가 한 사람당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마 주고 의사에게 치료해 줄 때 얼마를 줄게 하고 그냥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을 해서 줘버려요. 그러면은 그 보험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다.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0,000불씩 받는다고 치면은
10,000명이면은 엄청난 돈이죠. 바로 계산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환자가 네. 그 메디케어 파트 B는 의사를 만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병원에 입원하는 거는 같은 경우에는 또 크죠. 그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의 환자가 막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비로 10,000불을 받았을 때 그 10,000명의 환자가 전부 다 병원에 입원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다 그러면 남는 돈이네요. 그 돈이 다 남는 돈이게 되겠죠. 그 남는 돈이니까 이제 물론 미국은 병원에 입원하시면은 뭐 되게 비싸잖아요. 네, 뭐 네, 하루에 10,000불씩이라고 치는데 보통 미국의 병원에 입원하시면은 인페이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일이면은 그냥 끝나. 맹장 수술하고도 애 낳고도 나와야 되는 게 미국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병원 포션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병원에 입원할 때 얼마 받고 의사 치료 환자들이 치료할 때 얼마 받아라 그렇게 주면은 그 돈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오거나이제이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오거나이제이션 돈 주고 또 광고를 해야지 맞아요.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각 보험회사마다 다른 회사보다 나는 어떤 보험 플랜을 더 좋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침을 많이 준다든지, 뭐 안경을 많이 준다든지, 뭐 치과를 많이 해준다든지, 막 그렇게 이렇게 서플멘탈이 보험을 많이 주는데 요즘에는 그 서플멘탈 보험까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안경을 일정 금액 부분으로 한다 그러면은 안경점에 가면은 더 비싼 안경 한 600불짜리 뭐 300불을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600불짜리 안경을 내고 결국은 내가 300불을 또 내 가지고 그 안경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치과에 가면은 치과에 갈 때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요.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꾸 이제 그게 마케팅 툴로 자꾸 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네. 치과 한다 그래서 치과 가보면 네. 크라운 몇 개나 틀니 몇 개 외에는 남은 거는 안 돼요. 신경치료까지는 되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거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금액 자체가 보험회사에서 제안했던 금액보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이 정도면은 뭐 이 정도까지 치료될 수 있겠네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이거 받고 나서 이거 내 돈은 내가 그냥 돈 좀 아끼려고 들었는데 이거는 아니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래서 이렇게 일단은 그런 이유 자체가 뭐냐면 베니핏이 리치해야만이 사람들이 와 이거 되는구나 뭐 마켓에 가서 장 볼 수 있는 돈도 주는구나 하고 확 들어오기 때문에 환자를 건당 원이잖아요. 그 일종의 그렇죠. 캐피테이션이라고 그 인두 한 네네. 사람당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많이 끌어야죠 지금은. 그러면은 광고도 많이 해야 될 거고 하는데 그런 펀드들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환자들에게 약간 좋은 말로 해서 환자들이 건강하게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 왜 저 메디케어 정부기관이 사립 건강보험 회사의 메디케어 의료 하청 계약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메디케어 파트 A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계약 기간 동안 그 메디케어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불하는 금액이다. 뭐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메디케어 파트 A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메디케어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메디케어에서 이제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메디케어하고 계약된 회사가 환자 병원비를 지불하는 거죠. 그럼요. 거기서 이미 돈을 다 받았잖아요. 캐피테이션으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메디칼 그룹도 이제 메디케어 보험회사가 우리 환자들을 직접 다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메디케어 보험회사는 내가 메디케어 환자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그 2024년도에 병원에 입원하는 비용, 의사에게 진료받는 비용, MRI 치는 비용 내가 다 지불할 거야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자격을 갖춘 보험회사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다 그러면은 그분 그 보험회사에서 관리를 잘하고 병원에 입원 안 하시고 그러시면 그만큼 프라핏이 많이 남는 거고 그 환자가 잘못 입원해 가지고 그냥 병원에 전부 다 입원하시고 그리고 또 병원도 뭐 아주 좋은 병원에만 입원시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조정을 하겠죠. 계약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그 다음에가 이제 실제적으로 의료 서비스 하는 것이 그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돼 있는 메디칼 그룹이에요. 그렇군요. 의사가 없으면은 메디케어 파트 B분에서 진료를 못 하잖아요. 의사가 없는데 보험회사가 어떻게 진료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한번 모여라. 그래서 의사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셜티 닥터 뭐 심장 카디올로지스트랄지 뭐 산부인과 의사랄지 뭐 이런 모든 스페셜티와 내과 의사가 결합되어 있는 메디컬의 어소시에이션이 IPA래요. Independent Physicians Association.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 IPA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IPA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IPA를 많이 하면은 이 IPA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보험회사하고 계약 맺는 게 되게 어려워요. 보험회사도 이 IPA를 계약을 해서 이 IPA가 환자의 관리를 잘 할 건지 네. 또 그다음에 병원 계약을 잘 할 건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그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제일 어렵죠. 근데 이제 한인타운에서 몇 군데 IPA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메디케어가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사립보험회사가 이제 병원비 지불하는 플랜이 이게 이제 메디케어 파트 C. 그게 어드밴티지 플랜이죠. 그게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플랜. A라는 부분, B라는 부분 플러스 자기네들이 마케팅을 위해서 D라는 부분을 얹혀가지고 A, B, D가 붙여버린 거죠. 대신에 이제 이 사람들은 A라는 부분의 포션과 B라는 부분의 포션인데 프라이빗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제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겠죠. 네. 이게 파트 C 사립보험회사는 메디케어 환자가 계약된 기간 내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그냥 메디케어 파트 A에 관련된 비용은 사용하지 그냥 않고 남는 거죠. 그냥 남는 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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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부 사립보험회사 이윤이 되는 거네, 그냥. 그렇지도 않은 게 있어요. 아, 왜냐하면 요즘에는 네. 그 보험회사가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는 그런 IPA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IPA는 또 이제 병원하고 관련이 돼서 병원 컨트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LA 타운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가는 좋은 병원들하고 계약이 있다거나 뭐 큰 좋은 병원들하고 계약이 있는 의사들과 병원의 조합이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잖아요. 공부도 그렇죠. 많이 하시고 이 세상을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이분들도 아는 거예요. 파트 A 포션은 내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 이 돈이 내가 이분을 건강하게 약도 처방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해서 내가 이번 병원 입원 안 시키고 건강하게 라이프를 즐기게 하는데 왜 그걸 너네가 다 가져가? 그렇죠, 우리한테도 보너스를 좀 줘야지. 네, 이런 네.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이제 네. 보험사와 IPA의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모든 계약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나 이렇게 할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의 로이어, 이쪽의 로이어가 합쳐서 법에 위반되는 그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파트 A에 대한 그런 부분이랄지 이미 기타 이제 나중에 추후 얘기하겠지만 파트 B에 대한 어떤 랩스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계약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받는 건데 요즘에는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IPA는 또 의사 선생님들하고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IPA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1번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환자당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 조건을 걸고 의사들하고 계약을 다 맺어가지고 의사들의 변호사와 이 IPA 변호사가 법률적인 검토 다 하고 위반된 건지 아닌 건지 다 확인하고 다 사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어떤 IPA가 의사 선생님의 뒤통수를 쳤다는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사인을 안 했어야죠 본인이.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많은 광고들을 이제 낼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 펀드가 이제 IPA에서도 나올 거고 IPA에서 나오는 건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험사에서는 보험회사 로고가 들어가다가 보험회사에서 승인을 받은 어프로브 받은 것들만 광고가 나가게 돼 있어요. 참 네. 이근찬이는 궁금한 것도 많아, 그죠? 아유, 그럼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다 공부해 갖고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말이에요. 네. 요즘 그 한인타운이 메디컬 그룹 판매 때문에 시끄러운 이 관련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프라이빗한 의견이에요. 우리 강 대표님 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이거 전제로. 근데 제가 방송에 이런 질문 드려도 상관은 없죠. 예, 그럼요. 예. 왜냐하면 그 메디컬 그룹이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하고 늘렸잖아요. 네, 마케팅이 참 좋았어요. 그분이 이제 그 메디컬 그룹의 이 한인타운의 IPA나 이런 것들 확 활성하지 않았으면은 이 한인들은 전부 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메디컬 그룹이나
중국 사람들의 메디컬 그룹이나 더 큰 사람들의 메디컬 그룹에 들어왔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디컬 그룹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혜택도 별로 못 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혜택도 많이 못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통했고. 말도 안 통했고. 네. 근데 이제 그 메디컬 그룹이 확 들어오면서 이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파트 B에 대한 베네핏 파트 A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게 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더 그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더 받게 되었고 만약에 그 IPA가 들어와서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전하고 똑같았을 거예요.